혹시 사과 식초와 녹차로 100kg에서 44kg까지 감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사과 식초와 녹차, 이 두 가지가 체중 감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예상 외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음식이 어떻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과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 능력 때문입니다. 사과 식초는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배고픔을 덜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사과 식초가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식초산 성분 때문입니다. 식초산은 체내에서 지방 세포의 축적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지방을 분해합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지방의 흡수를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지방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과 식초는 매일 소량의 물에 희석해서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체내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녹차입니다.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유명하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이지시즈라는 성분은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녹차의 카페인은 대사율을 높이고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서 지방을 연소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녹차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사과 식초와 함께 녹차를 마시면 체중 감량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 연소와 혈당 조절이 극대화됩니다. 두 음식 모두 대사 촉진,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빠르게 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녹차는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사과 식초는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녹차는 지방 연소를 돕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지속적인 체중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고 오후나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방식으로 식단에 적용해보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과 식초와 녹차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사과 식초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킴으로써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특히 식초산은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편 녹차의 카테킨과 카페인 성분은 대사 속도를 높이고 체내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킵니다. 이 두 성분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방 분해와 식욕 억제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가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차의 경우 과다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불면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는 자연적인 체중 감량 보조제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두 가지는 각각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초산과 카테킨 성분이 만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을 도우며 녹차는 지방 연소와 대사 촉진에 기여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높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체중 감량과 함께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중에서도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식초에 포함된 식초산 덕분인데요. 이 식초산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사과 식초는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식사를 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식후 포만감을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이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죠. 왜 단맛 나는 식초는 안 될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맛이 나는 식초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맛을 내는 식초에는 대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식초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지방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순수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녹차와 체중 감량의 효과. 녹차는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인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테킨과 카페인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특히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차 속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지시즈는 복부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대사를 촉진해 칼로리 소비를 증가시키고 운동 능력까지 향상시켜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의 결합, 왜 더 효과적일까요? 사과 식초와 녹차는 각각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욕 억제를 도와주며 녹차는 지방 연소와 대사 촉진을 돕습니다. 두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높아져 체지방 연소가 빨라지고 체내 지방 축적이 억제됩니다. 세 번째, 사과 식초와 녹차를 하루 몇 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과 식초와 녹차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식초 섭취 방법. 사과 식초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산성으로 인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섞어 희석한 후 마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2스푼을 200ml 물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지방 연소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번 더 마시면 저녁 식사 후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녹차 섭취 방법. 녹차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나 오후에 한 잔씩 섭취하면 대사 촉진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전에 한 잔을 마시면 운동 중 지방 연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마시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과 식초와 녹차 섭취 시 주의할 점. 사과 식초와 녹차는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 섭취 시 주의사항.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하며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나멜 손상을 막기 위해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1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차 섭취 시 주의사항.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심박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오후에만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을 위한 추가 팁. 사과 식초와 녹차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는 대사율을 높여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동을 병행하면 지방 연소가 더 빨라지고 체력도 함께 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는 자연적인 체중 감량 보조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식초는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녹차는 지방 연소와 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를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는 자연적인 다이어트 보조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식초는 식초산을 통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식욕 억제를 도와 체중 감량에 기여합니다. 녹차는 카테킨과 카페인 성분이 대사 속도를 높여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킵니다. 단맛이 나는 식초는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순수한 사과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아침 공복에 희석해서 마시고 녹차는 식후에 2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에 주의해야 하며 녹차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를 활용한 체중 감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과식초와 녹차는 각각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과식초의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 사과식초는 주로 식초산 성분 덕분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식초산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칼로리 소모를 촉진합니다. 이와 함께 식욕 억제 효과도 있어 식사 후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며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줍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식후 지방 축적을 막아주며 이로 인해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단맛이 나는 식초는 피하고 순수 사과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맛이 나는 식초에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될 수 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차의 다이어트 및 건강 효능.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대사 촉진 효과가 있는 카페인 덕분에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는 특히 복부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칼로리 소모량을 높여주고 체중 감량 과정에서 활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녹차를 하루 23잔 정도 섭취하면 이러한 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운동 전에 마시면 체내 지방 연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녹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저녁 시간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과식초와 녹차의 시너지 효과. 사과식초와 녹차는 각각의 다이어트 효과도 크지만 함께 섭취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식초는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에 탁월하며 녹차는 지방 연소와 대사 촉진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과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는 아침 공복에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더 섭취하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는 식후나 운동 전에 섭취하면 체내 지방 분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체중 감량에 유용한 추가 팁. 사과식초와 녹차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함께 구성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당분과 저지방 식품을 선택해 열량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높이면 체중 감량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5. 사과 식초와 녹차 섭취 시 주의사항. 사과 식초는 산성도가 높아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하며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마신 후 물로 헹구거나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저녁 이후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빈속에 마시는 녹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사과 식초와 녹차는 각각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자연 보조제입니다. 사과 식초는 식초산을 통해 체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억제하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녹차는 카테킨과 카페인 덕분에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대사를 촉진시켜 체내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심혈관 건강과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아침 공복에 희석해서 마시고 녹차는 식후나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과 식초와 녹차를 활용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보세요. 다만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물에 희석하거나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꾸준한 섭취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여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인 체중 관리에 도전해보세요. 사과 식초와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특정 건강 상태나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 식초와 녹차를 피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 사과 식초는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과다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 식초를 물에 충분히 희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카페인 성분이 위산을 자극하여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녹차 대신 카페인 함량이 적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 환자.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체내의 칼륨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져 칼륨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에도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녹차를 장기간 섭취하면 결석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저혈압 환자. 사과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을 가진 사람이 섭취하면 현기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는 사과 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지만 카테킨 성분이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가 장기간 녹차를 마실 경우 체력 저하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사과 식초는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가 임산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산성도가 높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면역 체계가 민감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과 식초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녹차의 경우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유산 위험을 높이거나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유 중인 여성도 카페인이 모유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사과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저혈당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살포닐 우레아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사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녹차 역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녹차 섭취로 인해 저혈당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와 녹차는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위장장애나 신장질환, 저혈압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며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도 혈당 조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이러한 식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